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을 투병하는 데 있어서 참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힘드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가벼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을 매일에서 진료하면 많은 분들이 동일되게 많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하는 어떤 시기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암을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나눠보겠는데요. 첫째, 암 극복자의 식이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니까 잘 이렇게 메모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실천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가는 특히 암 우리 극복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잘 먹어야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암 극복자들이 시기가 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 안에는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가 세포 안에서 산화가 되면 이것이 암성 변화로 세포가 변화가 되고 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블로킹, 막기 위해서는요,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색 과일을 잘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당근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녹황색 식품이라든지 채소라든지 파인애플, 딸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조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녹색 그러면 뭐 브로콜리, 양배추, 키위, 아보카도, 그 다음에 콩이나 샐러드, 피망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타민 C하고 캐로티노이드가 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도 있는데요. 엽산이라든지 우리 철분이나 칼슘, 칼륨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녹색 야채나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흰색인데요.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뭐 생강이라든지 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배, 바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흰색에 포함되어 있는 과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항산화 물질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는 바이타민 C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우리 과일은요. 당근, 호박, 옥수수, 감귤, 감, 오렌지, 파인애플, 황도, 레몬, 뭐 망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여기에는 우리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섬유질이라든지 염산,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드시고요. 그다음 빨간색에는 토마토라든지 붉은 고추, 붉은 양파, 또 수박, 딸기, 사과, 앵두 이런 것 안토시안과 석탄산, 페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색 가지에는요, 뭐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아스파라거스라든지 건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나 석탄산 이런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드시면 면역 증가에 항산화 작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NK세포나 B세포,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은 거의 다 프로테인 영양소를 공급해야만이 원료가 되어서 이 세포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드시는 것은 예를 들면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뭐 이런 것은 매일 드셔도 괜찮고요. 내 체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소고기를 물에 이렇게 넣어서 오랜 시간에 좀 피물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끓이면은 동물성 지방이 좀 나오겠죠, 그죠? 그것을 잘 좀 식혀서 걷어내어서 드시고요. 돼지고기는 뭐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동물성 지방이 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또 섭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지방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견과류 같은 걸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호두, 밤, 대추, 뭐 알몬드, 뭐 이런 어떤 견과류들을 이렇게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십시오.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지혜로 왔는데 오곡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미, 잡곡, 오곡밥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누들이 우리 안복복자들이 먹는 이 밥은요, 되도록이면 주식은 팥이나 콩 이런 어떤 색깔이 있어서 조금 검으면 검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한 500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조미료, 흰 소금, 흰 설탕 이렇게 500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를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플 시럽 같은 거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설탕을 막 드시고 싶은데 나는 이제 설탕도 못 먹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대체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민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이제 지방의 섭취는요, 식물성 지방, 아보카도라든지 견과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식물성 단백질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보다는 자연식을 드십시오. 예를 들면 햄, 베이컨, 소세지,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이런 것은 거의 꼭 먹고 싶어 그러면 조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암이라고 했을 때는 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삼가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삼가하시고 또 자극적인 음식을 좀 드시는 걸 삼가하십시오. 예를 들면 그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게 있는데요. 비위에 좀 거슬리는 거요. 그 다음에 혐오식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좀 많이 먹었는데 자라라든지 자라탕 이런 거, 뱀이라든지 뭐 진해라든지 또 박쥐라든지 오소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삼가하시고요. 커피도 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연한 아메리카노로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하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술, 담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술, 담배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낫기 위해서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결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참에 내가 술, 담배를 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암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째 제일 많은 것이 발암물질이다. 그건 제일 많겠죠. 유전적인 소양도 있다. 또 스트레스도 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는요. 274종의 암에 모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에 관련이 있지만 사실 술, 담배와 거의 관련이 있습니다. 술은 뭐 간암, 다음 흡연은 폐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술, 담배는 식도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뭐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립선암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삼가하는 것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균형식을 가지고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편식하지 마시고요. 드실 때는 오감을 활용하십시오. 오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맛보는 이렇게 미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맡고 후각, 그 다음에 야 이거 참 맛있어 하는 어떤 청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이 시각, 이 모든 오감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가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막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위암을 수술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5끼, 6끼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내가 식사를 해보고요. 이건 이제 좀 차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요, 이제 비만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절제하는 게 좋죠. 숟가락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암 한우들은 옆에서 보호자들이요. 조금 더 드세요. 조금 더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식사를 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소화될 만큼 좀 나누어서 적당히. 그래서 그럴 때 보호자들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소화가 되려면요. 항상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요인이 필요합니다. 침이 잘 이렇게 섞여져야 티알린이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침 속에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화 효소가 섞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게 부서져야 돼요. 우리 치아가 3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숟가락에 드신다 그러면 32번 내지 이상을 씹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습도가 맞아야 돼요. 수분이 적당히 섞여져야 되고요. 잘게 이렇게 섞여지는 뿐만 아니라 이 온도가 맞아요. 너무 차다든지 너무 뜨겁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36도 5부에서 37도 2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온 안에서 우리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참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을 드시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막 물을 잘 먹어야 막 장수할 수 있다는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1.5 내지 2리터를 먹어야 된다. 하루에 뭐 8잔을 먹어야 된다. 이러면 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우리는 한 번씩 깜빡, 야, 이게 800cc ml 정도에 내가 먹었는가? 이렇게 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3잔째인가 4잔째인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유하시고요. 예를 들면 내가 탈수가 되지 않는, 목이 좀 마르다 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소변을 보았는데 투명하게 나올 정도로 드시면 됩니다. 이 보통의 어떤 심한 갈증을 느끼면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적어도 한 10% 정도의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 2%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수분이 고갈이 되어도 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은 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뭐 육각수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무색, 무치, 무맛.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드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심청 지하수를 먹어야 된다. 심청 해양수를 먹어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깨끗한 물. 우리 여러분 뭐 집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미네랄 워터라든지 뭐 이렇게 수돗물도 잘 끓여서 이렇게 드시면 얼마든지 잘 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우리 물도 깨끗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게 한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먹어도요. 소화가 안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난 식사 잘하거든요. 우리 암 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변을 보니까요. 뭔가 기름기가 떠 있고요.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그분은 소화에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면 아까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침샘에서 티알린을 잘 섞어서 소화효소와 반응할 수 있도록 해서 꼭꼭 씹어 드시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막 서둘러서 이렇게 드시는데 먼저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정말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인이든 또 따님이든 유방암 어떤 한우분들 남편이 준비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여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왔어요. 표현력이 실력입니다. 그럴 때 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먹는가 보다는 누구와 먹는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마음가지고 먹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 극복자의 식이 습관과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무엇을 또 피하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봤는데 오늘 이것을 잘 일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실천해서 잘 극복하는 우리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행복하시겠죠? 행복한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